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관 대비해서 또는 경찰대 입시에 대비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 본 사람들 있죠? 예. 선생님 이름이고요. 현재 이제 청평 한샘 그리고 이제 한샘 여학생에서 올해 사관 반만 특강을 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정규 수업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일단은 영황샘, 연기샘 들어오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정규 수업의 어떤 중요한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사관학교에 토핑을 어떻게 얹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사관학교 기출문제 안 풀어본 사람은 없겠죠? 한 번씩 다 풀어봤지? 이제 어땠어요? 느낌이? 시간이 쪼달렸어요. 자, 이겁니다. 자, 일단 사관학교 시험이든 경찰대 시험이든 45문항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수능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빨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사관학교 시험이든 수능 영어 시험이든 둘 다 똑같이 45문항은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수능에는 앞쪽에 듣기가 들어가 있는데 사관학교 시험에는 듣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보자. 보통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를 풀 때, 내지는 작년에 수능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듣기랑 독해랑 같이 푼 사람. 듣기 들으면서 독해 풀었습니다. 가 상당수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수능 강의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잖아. 시간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듣기랑 독해를 같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목적은 앞으로 듣기와 독해를 갖다 분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면은 선생님 저는요, 고1 때, 고2 때, 고3 때 쭉 이제까지 모든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지는 수능을 풀면서 듣기를 풀면서 뒤에 있는 독해에서 쉬운 문제들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도 실수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당일날도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법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내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리를 시키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갖고 시간 관리의 어떤 그런 팁들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사관학교 시험, 경찰대 시험은 일단 듣기 자체가 없죠. 물론 상대적으로 짧은 문제들이 나와. 예를 들어 사관학교에서 여러분 풀어봤던 것처럼 대화문이 나온다든지, 대화문은 쉽게 말하면 듣기를 갖다가 글로 옮겨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에서 앞쪽에 이제 문제, 짧은 문제들, 이렇게 비주얼상 되게 짧은 문제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듣기랑 독해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이랑 25번이랑 같이 풀 수도 없잖아. 그지? 1번 푸는 시간이 25번과 겹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요, 자,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어떤 툴을 통해 갖고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WPM 지수라고 하는 거, 분당 몇 단어 정도를 읽을 것인가라는 지수, 내지는 렉사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얘네들이 6평, 9평 보고 그 다음에 뭐 학력평가 같은 거 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본 애들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구나에 맞춰갖고 시험을 디자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설계할 때 애초에 시간이 부족하게끔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모의고사 풀고 나오는 아이들한테 야, 시간 부족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 부족한 친구들은 보통 한 5문제씩은 못 풀었다는 얘기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순서대로 푸는 경우에 40일에서 45의 장문을 못 풀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애초에 시험 자체가 평균적인 학생들이 풀었을 때 시간이 남지 않게끔, 거꾸로 시간이 부족하게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 오늘 할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다 읽고 풀었을 때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게끔 만들어진 문제를 갖다가 시간 안에 풀고 성적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갖다가
선생님이랑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45문항을 갖다가 전체 읽고 푸는 문제를 갖다 풀어야 되는데 이 45문항을 70분 동안에 푸는 건 동일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 잡아보자. 어떤 문제는 길고요. 어떤 문제는 짧아. 근데 이제 평균으로 잡았을 때 45문항을 갖다 70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대충 문항당 1분 몇십 초 정도가 나와줄 거야. 그지?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게끔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문항당 50초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나진 않아. 자, 생각해볼까? 계산해 볼게요. 50초예요. 그리고 45문항이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면요. 빠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자, 2250초입니다. 이걸 갖다가 6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나누기지? 37분 정도 나오거든요. 37분? 그러면 이제 70분인데 37분으로 줄었어. 자, 일단 37분 정도라고 잡고요. 여기서 자, 45문항 중에서 그래도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45문항에 3분의 1은 몇 문제야? 15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15문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15문제를 갖다가 생각해서 그 15문제 1분씩을 더 줘요. 그럼 몇 분 더 하면 돼? 15분 더 하면 되겠죠. 그럼 총 몇 분입니까? 52분 나와줄 거야. 그쵸? 자, 시간은 70분입니다. 52분이에요. 그리고 마킹하는데 한 3분 정도 잡는다고 쳐봐. 그치? 그럼 몇 분 남아? 한 15분 정도를 남길 수 있죠. 그래서 그 15분 남길 동안 뭘 하는 거냐?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돼요? 그냥 문제 푸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클래스는요, 완벽하게 실전 위주로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꼭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올해 정규 기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을 철저하게 제대로 수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관 입시에 특화된 뭔가 추가된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관 입시의 어떤 방식과 수능 공부의 방식이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어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영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그 위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앞에 토핑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토핑을 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이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본 영어 수업을 갖다가 실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지금 선생님이 하리보라는 단어 교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하리보가 뭘까요? 하리보. 하리보 뭐예요? 젤리요. 젤리잖아, 젤리. 그죠? 하리보 좋아해요? 하리보 맛있게 먹는 법이 있습니다. 하리보를 갖다가 보드카에 적셔. 담거나. 그러면 나중에 보드카를 쫙 빨아들이거든요. 그거 먹으면은 젤리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하리보는 뭐냐면요. High-end Reading Vocabulary를 줄여갖고 머리 글자로 딴 겁니다. 그래서 사관에 특화된 사관 입시에 기출되었던 지문에서 나왔던 어휘라든지 아니면 사관 입시에 나올 만한 지문 또는 관련된 주제들, 이를테면 사관에서만 등장하는 지문들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각각의 어떤 교수진들이 출제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적의 어떤 풀 속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정학적 관계와 전략 뭐 이런 내용들이 의외로 사관 입시에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문들을 갖다가 쭉 찾아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또는 알아둬야 할 어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수능과 사관 입시 또는 수능과 경찰대 입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휘예요. 어휘. 그래서 뭐 들어봤겠지만은 저는 수능이 1등급이 나옵니다. 90점 이상 나와요. 근데 사관 시험을 봤더니까 60점대가 나와요.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대체로 어휘력의 부족과 나중에 이제 어법의 부족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 어떤 어휘를 갖다가 만들었어. 그래서 매 시간마다 간략하게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예문도 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수업한 단어 내용과 그 다음에 예문의 내용을 갖다가 시험 볼 겁니다. 최소한 해석 쓰기. 그죠? 그렇게 시험 볼 건데 문제는 그거 갖고 돼 안 돼?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기본 어휘.
학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수능 기본 어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들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위에 얻는 단어라고. 물론 겹친 단어 있을 겁니다. 수능 단어 중에서도 난이도 높은 단어가 있을 것이고요. 이 단어 중에서 난이도 낮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만든 다른 어휘 교재, 수능 어휘 교재랑 비교해 봐도요. 겹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또 봤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은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다음 주부터 실시해서 여러분의 어휘력을 보강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진행되는 매일매일 보는 어휘 시험 있죠? 그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얻는 것이다. 대신 이건 양이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과 어휘 그리고 독해 이 세 가지 파트를 봤을 때 왜냐면은 우리 대화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닥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관련된 어떤 표현 중에서 선생님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시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선생님이 직접 또 그 사관학교형의 어떤 모의고사 기존 모의고사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의고사 말고 거기다가 사관학교형으로 또 바꾼 모의고사로 최종적으로 또 실전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실전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좀 관리를 할 것인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간에 어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큰 포션을 차지한다는 거죠. 사관 입시에서 어법 문제가 많이 등장하죠, 그지? 그리고 그 어법 문제가 수능에서 한 문제면은 지금 현재 영어 절대 평가기 때문에 흔히들 그런 경우 많아. 선생님, 실은 이제 요즘 그렇죠. 영어가 천대받는 과목이 됐죠. 입시 쪽에서는 천대받는 과목이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2등급만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한 85점 정도가 계속 스테이블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 공부에 힘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야. 2등급에 만족한다면요. 그죠? 근데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국어 수학보다는 영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측면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적이 나와주지 않으면 사관학교 입시 결과가 좋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에서 1등급, 뭐 1등급이 목적이든 2등급이 목적이든 어법이 한 문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 한 문제 어느 정도 좀 포기해도 돼 라는 어떤 경향들이 근래에 있어요. 그죠? 근데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최소한 4문제가 등장할 거라고, 최소한. 그죠? 4문제를 다 날려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법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줄 필요가 있는데,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법을 갖다가 어법 기본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전 연습하고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접근할 겁니다. 선생님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독해의 체화 연습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반대로 접근하는 방식이 실전 연습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는 어법, 예를 들어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다음에 뭐 관계사 이런 거 배운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단문 형태의 어법을 갖다 문제를 풀고요. 주관식도 풀어보고 한 다음에 실제 문제에서 그걸 접하고 풀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이 문제를 맞추려면은 어떤 걸 알아야 할 것인가를 잡는 과정을 갖다가 앞으로 잡도록 할 겁니다. 단 여기서 첫 달은요 독해에 집중할 거예요. 어법을 잡는 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반대의 방향, 그러니까 거꾸로 실전 어떤 문제를 갖다 잡아서 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닥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에 해당하는 독해 잡기, 독해의 어떤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지금 요 교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앞으로 이제 독해 문제를 푸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풀었을 때 시간이 부족한 실험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남기게끔 풀 것인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핵심 뭐야? 안 읽는 거예요. 읽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익히게 될 거고, 그 다음 어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시작해갖고 어법의 기본적인 어떤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되는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겠는가, 거꾸로, 그죠? 거꾸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독해로 와볼게. 지금 이제 이 교재는요, 매직아이 키스 트레이닝이라는 교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매직아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지문을 딱 보고 있으면 답이 튀어나오는 거. 뭐 이런 어떤 개념에서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키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제 키스라는 어떤 그런 그 표현을 뭐 공무원 시장에서, 뭐 수능 시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고 있어요. 뭐
패러디한 건 아니고 보통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keep it 뭐 simple and smart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쓰더라고요. 그죠? 근데 선생님 그건 아니고 머리 글자인데요. KISS 때 K가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핵심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I는 inference, 추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S는 structure, 그리고 또 S가 stress예요. 첫째가 이제 structure인데 구조죠, 구조. 즉 모든 글들은 필자가 애초에 쓸 때부터 내가 어떤 글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어. 그때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끝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중간에 부연 문장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이든 우리는 대부분의 비문학 또는 논리적인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다 글 속에 어떤 구조가 있을 거예요. 단락의 구조라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단락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더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걸러내자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덜 중요한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통해서 중요 문장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 중요 문장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별표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수업에서. 그 다음 스트레스는 뭐냐면 강조 표현이에요, 강조 표현. 어떻든 출제자들은 글을 놓고 이 글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게? 라고 물어보겠지만, 하지만 필자들은요, 자기가 글 쓰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게 맞춰봐 라고 글 쓰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가 꼭 전달하고자 하는 말 얘기할 때는 힘줘서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강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조 표현에 앞으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할 거냐면 동그라미 치십시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실전으로 갈수록 이 강조 표현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써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드린 교재가 이런 원칙들을 갖다가 익힐 수 있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 문장을 찾았어요. 그 안에 강조 표현도 있어. 그럼 그 안에 중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냐? 그 중요 내용이 뭡니까? 키워드, 핵심어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핵심어에는 뭐 해라? 밑줄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중요 문장 찾았고요. 강조 표현 찾아서 핵심을 찾았는데 근데 선택지랑 매칭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거든요. 왜? 출제자들이 한 번 더 꽈요. 예를 들어서 핵심어가 있어. 그 핵심어를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 오답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까보면요,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정답률이 20 몇 프로야. 되게 낮은 거야. 생각해봐. 오지선다인데 정답률이 20%면은 찍어서 맞췄을 때 20%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그죠? 근데 20 몇 프로짜리 문제라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역사적으로는요, 17%, 18%짜리 문제도 있었어요. 거의 맞춘 애들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런 상태에서 20%대 막 이런 30%대 이렇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그 정답률이 낮은 문제일수록 오답이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 3번이 정답인데 3번을 맞추는데 20%밖에 안 돼. 근데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5번에 이를테면은 50%, 60%, 70% 몰려 있다고. 왜? 출제자들이 함정을 파기 때문이에요. 함정을 파놨고 그 함정에 자주 쓰는 방식이 중요한 키워드를 갖다 함정에 그냥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야, 핵심어 찾았어. 쉽네. 여기 단어에 이 핵심어 있네.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리는 거죠. 그게 흔히 출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능이든 사관입시든 경찰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추론이라는 게 필요해요. 방향성,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과 함께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근데 전혀 유의어나 동의어 관계가 아닌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단어들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나중에 이제 체화로 어떻게 이어질지 뒤쪽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번 한 달 동안에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이 교재니까 한번 교재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1페이지. 이제 이게 키스트링이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어떤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빈칸이죠. 뒤쪽에 나오겠지만 빈칸은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빈칸 문장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어딘가 더 빠른 곳,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먼저 보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서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관 입시에서 빈칸이 많이 나오면 한 8문제씩도 나오거든요. 수능에서 막 4문제만 나와도 막 버거운데, 그치? 어려운 지문에다가 막 8문제씩 나오면 막 머리 터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수능이 되게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능이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수능 영어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난이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2010년대 초반쯤에 영어가 몹시 어려워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쯤에 빈칸이 8문제까지 수능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총 문제가 50문항이고 45문항이 아니라 50문항이었고, 그죠? 근데 그때 쌤이랑 이 키스트레이닝 수업을 했던 친구 하나가 연대 생화학과를 갔는데, 이 친구가 빈칸 문제 수능 날 빈칸 문제 8문제 푸는데 2분 걸렸대요. 15초마다 한 문제씩 탁탁 찍어낸 거야. 그치? 그래서 보통은 수험생들이 빈칸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이랑 요거 키스트레이닝 연습 쭉 하잖아? 그럼 나중에는 차라리 1번부터 45번까지가 다 빈칸이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쉬워요. 하기도 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문장 먼저 볼게요. 자, you give up on blank. 당신이 blank라고 하는 것을 give up,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blank라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했어요. 포기한 건 버린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선택지를 봐. 1번 stability, 뭐야? 안정성, 그죠? 2번에 morality, 도덕성. 3번에 fairness, 공정성. 맞습니까? 4번에 repetition, 명성이나 평판. 그 다음에 5번에 challenges, 도전. 특히 영어에서 challenge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요, 그냥 도전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시련이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야, 이번 달부터 선생님 걸음마에 도전하기로 했어. 말 돼? 안 된다고. 도전이라는 것의 대상은 대체로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시련, 어려움 같은 걸 얘기할 때 challeng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빈칸은 원칙적으로요, 중요 문장이에요. 중요 문장이니까 빈칸을 뚫어놨을 거야.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의 습성상 중요 문장이 있다면 바로 뒷문장에 그 중요 문장을 갖다가 중원, 부원 뭔가 부연하기 위한 서포트 문장을 붙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빈칸 뒷문장부터 보는 게 원칙인데, 바로 뒷문장 봅시다. 바로 뒷문장 보시니까 You don't try to beat back the changes. beat, 때리는 거죠. back, 되받아치는 거야. 그치? 반대로 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치지 않아. 즉, 지금 change, 변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변화에 반대로 치는 거니까 맞서서 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변화가 왔어. 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건 뭐니? 변화가 막 오는데 난 저 변화에 맞서 싸울 거야. 무슨 얘기야? 변화를 비밀이에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변화를 거부하겠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건, 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게 거부한다는 얘기라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변화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건 변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개념은 결국 뭐예요? accept, 받아들인다의 개념이다. 선생님 천천히 설명할게요. 초반이니까, 그죠? 자, 변화에 맞싸우잖아. 즉 변화를 받아들여. 근데 앞에선 포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포기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거잖아. 받아들이는 것과 포기는 방향이 어때? 앞에서 말씀드린 선생님이 방향성,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죠? 자, 포기하고 버리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어때? 방향이? 반대죠. 포기와 accept가 반대야. 그러면 빈칸도 change와 반대인 게 들어가겠죠. change는 변화잖아. 그럼 빈칸은 변화하지 않는 거죠.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1번에 stability죠. 끝. 자,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거야. 빈칸 봤어. 선택지 봤어. 바로 뒷문장 봤어. 1번인 거 찾았어. 체크해. 그리고 나머지 앞뒤에 안 읽어본 부분 있죠. 안 읽어본 요만큼 안 읽었어. 요만큼 안 읽었어. 라고 표시한 다음에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0초. 1분 더 한 거 있죠. 그치? 50초씩 몇 분? 총
37분. 그죠? 그리고 15분 더해. 그럼 몇 분? 52분. 대충 50분 잡아. 52분 잡아 그래. 52분 동안에 이것만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전체를 안 읽고도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게 독해야. 자, 여기서 한 가지. 잡설. 대한민국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매년 수능을 보는 학생들로 치자면은 뭐 인원이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대충 근래 한 10년 사이에 평균 한 60만 명에서 70만 명, 뭐 50만 명에서 60만 명 이 정도가 수능을 봅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요.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널리 남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적을 밑으로 깔아줄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 그죠? 근데 그 외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통상 근래 10년 사이에 재수생들의 총 숫자를 갖다 평균 한 뭐 최대 10만 명까지 보거든요. 그 다음 재학생을 갖다가 뭐 40만 명, 50만 명 본다고 했을 때 요새 뭐 40만 명 수준이죠. 40만 명 중에서 그래도 한 10만 명 정도는 공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대충 20만 명 정도 공부를 해요. 그지? 그리고 선생님은 재수학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요. 고3 때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많이 만나. 선생님, 저 정말로 억울해요. 저 작년에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어가 70점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가 작년에 공부했던 책, 되게 억울한가 봐. 공부했던 책까지 딱 올려놓고 봐주세요 한단 말이야.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 이를테면 수특 같은 경우에 수특 영어편 막 3권씩 사갖고 똑같은 거 풀고 또 풀고 했어. 의미 있냐고. 그러면서 그런 학생들을 만나거나 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방 설명회를 다닌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지금 한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남 인강의 대표 강사입니다. 무슨 강사? 무슨 강사요? 네, 대표 강사예요. 전국 단위 지자체끼리 협의를 맺어갖고 이제 입시 설명회를 다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전체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선생님 일정 때문에 절반 정도는 선생님이 다녀.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예전에는 막 선생님 전화번호를 막 다 공개를 했어요. PPT에다 전화번호 집어넣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막 이름 모를 사람들이 문의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좋아요. 질문하는 것까지 좋아. 근데 스팸들이 많이 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전화번호 공개 안 하는데 카카오톡 아이디 같은 건 공개를 해놔요. 그럼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 오기도 하고 상담 오기도 해. 그래서 여기저기 재학생들, 여기저기 재수생들, 그 다음에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막 상담 오는 것까지 막 얘기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20만 명의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물어볼까? 자, 여러분 중에서 저는 해석 잘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안 되나? 저는 해석을 못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저는 해석이 자신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거야. 그럼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은 불러 앉혀놔. 옆에 갖다 놔요. 해석해봐. 하면은 띄엄띄엄 합니다. 선생님 기준에서 충분히 잘해. 근데 본인은 못한다고 생각해. 왜 못한다고 생각할까? 왜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해석과 번역과 독해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뭘 해야 돼? 셋 중에서. 독해를 해야 돼. 특히 독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해서 뭘 해야 돼?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해석은 필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해석 실력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초반에 구문 공부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 한다고. 단 구문 공부를 해서 해석을 예전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해석이 원활하게 돼서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20년 가까이 또는 20년 넘게 우리말을 써온 입장에서 왜 국어 비문학은 다 못 맞추는데? 똑같이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언어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집착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험생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냐면 수험생활은
주워 담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주워 담아야지. 담긴 담아야 되는데 그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머릿속에 있는 집착, 고집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되는 방식이 고집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버려내지 않으면 힘듭니다. 또는 욕심이 많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중요한 걸 버리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돼요. 보통 저는 해석을 못합니다라고 하는 건 번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앞에서 해석할 때 와 멋들어지게 잘해주는데요? 멋있게 해석했다고 뭐 점수 줘요? 아니잖아. 그건 오로지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번역가들이나 아니면은 일부 선생님들만 신경 쓸 부분이지 여러분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오로지 여러분들은 떠듬 대충 보더라도 그 글이 또는 그 문장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라고 하는 어떤 핵심만 잡아내면 돼요. 그게 독해입니다. 그리고 그 독해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남기는 부분, 안 읽고 남기는 부분이 결국 실전 문제풀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번 자, 1번 가지고 추가적으로 볼게. 지금 좀 전에 우리는 빈칸과 빈칸 뒷문장만 보고 답을 찾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모든 문제, 45문제 정답을 다 찾았는데 지금 그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너무 짧은 데만 보고 답을 찾았다 보니까 뭔가 불안해. 그럼 표시를 해놓는 거야. 안 읽어본 부분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 얘는 나중에 다시 봐야지 별표 쳐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다시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와서 볼 때는요. 읽었던 부분 말고 안 읽었던 부분 표시해놨기 때문에 거길 보면서 답을 찾아보는 거야. 보자. The founding population of our direct ancestors. 우리의 어떤 직접 선조의 기초가 되는 인구가 is not thought to have been much larger than 2,000 individuals. 그러니까 2,000명 이상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류 초창기의 선조가 2,000명도 안 되는 인구에 시작됐을 거야 라는 얘기야. 뭔 개소리야? 모르겠어요. 넘어가. 자, 그 다음 some think. 어떤 사람들은 그 그룹이 as small as a few hundreds가 몇백 명밖에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how then did we go from? how의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자, 아까 얘기했죠? 동그라미 뭐라고요? 강조 표현.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도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라고 했어. how부터 튀어나왔으니까 대체로 먹을 거야. 의문문이겠죠. 그지?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의문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면 we go, 우리가 from such a fragile minority, 그렇게 아주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러한 소수로부터 to tide of humanity, 7 billion, strong and growing,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고 성장하는 중인 70억의 인구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몇백 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70억이 버글버글 되고 있다고. 어떻게 우리 인류가 이렇게 성공했지? 라고 물어봤잖아. 자, 필자가 궁금해서 물어봤겠니? 물어봤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지가 답하겠죠. 이게 자문자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There's only one way.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원의 동그라미, way의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자, 원은 한 가지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거고요. way는 뒤쪽에서 언급하겠지만은 수단 방법이기 때문에 수단이나 방법은 무조건 다 강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방법이 있대. 그 방법이 뭔지가 빈칸의 핵심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보시니까 리처드 포스트에 따르면 according to에 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according to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표현이 강조가 된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야. 어떠한 유명한 사람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첫째, 출처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려온 거 아니야. 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얘기 하겠지. 맞습니까? 또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편성을 성적에 따라서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성적 자체가 기준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기준. 그럼 반편성에 대한 글에서 성적에 따라서 반편성합니다 라고 했다면 성적이 중요한 핵심화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얘네도 강조가 돼. 그래서 중요한 문장인데 단 중요 문장의 강조 표현으로서 one과 way와 그 다음에 according to도 나왔지만 그 방법이 뭔지는 얘기 안 했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고 뭐 하는 거야? 관심 끄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봐야겠죠?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You begin not to care about consistency. 여기서 not to care about consistency에 밑줄 치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consistency는 뭐죠? 일관성 내지는 항상성이야. 자, 그럼 써보자. 여기에 consistency가 있대요. 이 consistency는 stability야, change야? stability네. 그죠? 안정성, 항상성, 변함이 없는 거. 그죠? 아, consistency랑 stability랑 같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give up, 포기했대.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care하지 않는다고 했죠. 신경 쓰지 않아. 바라지 않아. 관심 두지 않아. 포기했으니까, 버렸으니까. 어때? 방향이 같죠. consistency, 그 다음에 stability, 유의연해. 끝났어요, 또.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나왔어. 그럼 끝났어. 더 이상 볼 필요 없다고. 확실한 거야. 그죠? 자, 그래 더 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봤을 때, you adapt to variation step. 당신이 adapt 밑줄, variation 밑줄 치십시오. 자, variation 뭐야? 변화죠. 그럼 얘랑 change랑 같네? 그지? 그리고 변화에 어떻게 했대? adapt 했대. 적응했대요. 변화가 왔는데 거기 맞서 싸우지 않고 적응한 거야. 결국 뭐예요? accept. 맞서 싸우지 않았어. 받아들였어. 같죠? 그지? 한 지문 안에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게 3번, 4번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혹시 보통 우리 이제 그 고등학생 필독서라는 것들 있잖아. 또는 뭐 근래 들어서 뭐 서울대에 간 친구들이 읽은 책들 뭐 이런 것들 항목 나오죠. 리스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책들 중에서 읽어본 책 있는 사람. 그런 책 제목 뭐 있어요? 요새 교양서로 많이 읽는 책들 있잖아. 뭐 총균쇠, 리차드 다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엔트로피, 문명의 충돌. 그래요.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책들 좋아하잖아. 훌륭한 책들이고요. 당대의 지성인들이 쓴 책이야. 뭐 이를테면 수능으로 치자면요. 리차드 다킨스가 되게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리차드 다킨스의 글 내지는 리차드 다킨스의 주장이 정말로 많이 언급되어 왔어. 이제까지 선생님이 봤던 모든 문제, 웬만한 문제는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 문제 속에 리차드 다킨스에 대한 언급만 해도 100번 넘을 거야. 그만큼 자주 나와. 그지? 또는 뭐 한때 한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알랭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이라는 책 있죠. 원제가 스테이터스 앵자이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글로부터 많은 지문들이 등장했어요. 그 불안이라는 책에서는 수능 지문이 딱 3번 등장했어. 같은 책에서 수능 지문 3번 등장했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있어. 정말 당대에 훌륭한 어떤 그런 작가들이 쓴 그런 책들인데, 또는 뭐 학자들이 쓴 책인데, 문제는 그런 책을 선생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 책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야. 책파리가 싫어서 그런 거야. A4 한 10장이면 끝날 걸 가지고 반복해서 비싼 책을 만들어내는 게 싫은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읽게 되는 논리적인 글의 특징이에요. 우리말로 쓰여진 글이든 영어로 쓰여진 글이든. 즉,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어떤 일화에 대한 지문이 있어요. 쉽죠? 이해하기 쉬워. 그지? 근데 거꾸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소재가 영어가 국어 대비 훨씬 더 많이 등장하거든요. 국어는 훨씬 더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간 주제들이 많아. 간혹가다 국어 선생님들 질문 받는 거 옆에서 듣고 있으면, 야, 저게 생명공학이야, 뭐 무슨 뭐 천문학이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되게 깊게 들어간다고. 그죠? 근데 영어는 안 그래도 우리말 아니라서 서러운데 거기다 그런 주제까지 다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포기하겠죠. 그죠? 그러지 않아. 그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는 대신에 국어 대비, 우리말 대비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워낙 추상성 내지는 철학성이 더 큰 언어야. 쉽게 생각해서 영화 속 같은 장면에서요, 대통령이나 뭐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막 연설하는 장면 나오잖아. 그지? 그거 보고 막 울끈불끈 하잖아. 막 감동을 준다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언어를 갖다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왜? 언어 자체의 특성 때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소재가 되게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 EBS를 봤어요. 지문 봤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해설지를 펼쳤어. 해설지 읽어봤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되게 많다고. 그렇잖아. 그럼 아이씨 뭔 개소리야 싶은데 우리의 목적은 뭐야? 그거 이해해서 어디 가서 설명할 거니? 여러분이 그거 이해해서 어디 가서 강의할 거예요? 뭐만 하면 돼? 답만 맞추면 돼. 오히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소재일수록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이고요. 따라서 답 근거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또는 빈칸 문장을 봤어. 빈칸 있고요. 문장이 한 5줄짜리야. 읽기 싫지 벌써. 그치? 읽고 싶지 않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긴 문장일수록 오히려 어때요?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짧은 문장보다. 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시를 볼게요.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의 경우엔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The major change in mapping in the past decade. 지난 10년간의 mapping. 선생님, 매핑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맵은 알아요. 뭐야? 지도잖아. 그죠? 지도만 알면 돼.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죠? 지난 10년간 매핑에 있어서의 주된 변화는 change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change에 동그라미 왜 쳤을까? 변화는 어떤 지문이든 핵심 소재가 돼요. 자, 생각해보자. 변화라는 게 있어요, 변화. 변화는 대체로 과거로부터의 현재로의 또는 과거로부터 나중으로의 변화겠죠. 그죠? 따라서 변화가 등장하면 그 지문 안에 과거 얘기도 있고요. 현재나 나중 얘기도 있을 거야. 그리고 과거가 더 중요하니 현재가 더 중요하니? 당연히 현재나 나중이 더 중요하겠죠. 맞아요? 오케이? 이게 종착점이에요. 우린 이걸 찾아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볼게. 어떻든 지도와 관련된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as opposed to in the previous 6,000 지난 6,000년에서 한 10,000년과는 반대로 즉 지난 6,000년간도 변화가 있었나 보지. 지난 10,000년간도 변화가 있었나 보지. 근데 그것과 반대로 근래 10년간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의 변화는 이라고 한 거야. 그죠? 그 다음 is that 이하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mapping has become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become은 뜻이 뭐야 보통? 되다 아니야 되다. 되다니까 결국 어때요? 변화의 종착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has become 한 다음에 빈칸 있죠? 그죠? 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도가 뭐가 되었다야 현재.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선택지 1번 보시면은 accurate, 정확해요. 2번 difficult, 어려워졌어요. 3번 personal, 개인적인 게 됐어. 4번 outdated, 구식이 됐어요. 5번 educational, 교육적이 됐어.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얘는 빈칸이 첫 문장이거든. 뭐부터 봐? 바로 뒷문장부터 보는데 바로 뒷문장 뭐 나왔습니까? is not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역시 뒤에서 할 얘기지만 논리적인 글의 특성상 not에서 끝나는 글은 거의 나오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필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 다음에 선생님 밖으로 나가버려요. 기분 어때? 들어. 저게 뭐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대안 제시가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not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어떻다가 나와야 돼. 그죠? 자, 그러면서 It's not the map itself that has changed. 바뀐 것은 지도 자체는 지도 자체가 바뀐 게 아니래. 지도는 그대로래.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뒤에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You'd recognize 1940 map 1940년도의 지도와 the latest 최근의 현대의 지도가 as having almost the same look 거의 똑같은 외형을 갖고 있다.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오케이? 즉 앞에 있는 not 문장이 이어진 문장일 뿐이야. 지도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40년대 지도나 현대의 지도나 똑같거든요. 아직 but B가 안 나왔죠. 그죠? 그 다음 봐. but 동그라미. 항상 역접어는 강조가 되는데 단 but 뒤에 곧바로 새로운 지도, 현대의 지도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old map 했어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지만 old map은 과거의 맵은요. 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fixed piece of paper. 고정된 종이 조각이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the same for everybody. 모두에게 똑같았어. 아, 과거의 지도가 fixed, 고정돼 있었고요. 그 다음 same, 똑같았어. 누구한테? everybody, 모두에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 현대의 지도 얘기 안 나왔어. 근데 그 다음 보니까 the new map 했죠. new map 동그라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지도가 뭐뭐가 되었다며. 새로운 지도의 형태 아니야. 그죠? 아, new map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새로운 지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지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겠죠. 모두에게 같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new map is different for everyone. 아, different. 다르다. 모두에게. 똑같은 얘기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없지만 모두에게 다르다는 얘기였어요. 핵심 뭐야? 다르다네. 자, 그러면 현재의 지도는 뭐가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지도를 사용한 모든 사람에게 달라졌어요. 근데 선택지에 다르다는 얘기 있어 없어요? 없네요. 대신에 뭐가 있어? 개인화된 거야. 사람마다, 쓰는 사람마다 달라요. 개인화된 거죠. 그죠? 정답 몇 번? 3번의 퍼스널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물론 이제 뒤에도 추가적인 답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you can drag it where you want to go. 가고 싶은 대로 드래그를 해볼 수도 있고요. 줌인 할 수도 있고, 뭐 디지털로 된 지도들이니까, 그죠?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so map has gone from 동그라미. 그 다음 중간쯤에 to 있죠? to 동그라미. 얘도 뭐야? 변화잖아. 왜? 변화인데 from A to B잖아요. from 과거 to 현재죠. 그지? 그래서 from a fixed, 고정된, 그지? 스타일화된 어떤 정형화된 지구에 대한 어떤 묘사로부터 다이나믹, 역동적이고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는 어떤 대화로 이루어졌다. 자, 지도와 사용자가 대화를 나눈다고요. 역동적이야. 바뀐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역시 이 안에도 사람마다 서로 퍼스널화 되어졌습니다라는 얘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따라 정답 몇 번? 3번이었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지.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일단 아주 간단하게 키스트링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까? 자, 선생님 몇 가지 먼저 이제 약속을 할게요. 첫째, 앞으로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을 보는 날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거 해오세요, 이거 풀어오세요 라고 했는데 결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말을 갖다가 철저하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때문에 발목 잡혀갖고 사관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테러를 해도 돼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단언컨대 이제까지 선생님이 한 말을 갖다가 제대로 따라준 친구 중에서 입시 성과가 나지 않은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요. 왜?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거거든. 단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되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방법이 맞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키스트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문제에 적용됩니까? 물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순서, 무관한 문장, 문장 삽입. 그냥 이런 형태로는 풀지 못하겠죠. 물론 거기에도 답의 근거는 있어. 즉 키스트링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이 어떤 커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무조건 답의 근거를 확인해서 정답을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예시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학교에 계신 영어 선생님들, 학원에 계신 영어 선생님들도 그냥 풀면 틀리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이제 이 교재에 담긴 거는요, 쉬운 거 위주로 담았어. 왜? 일단은 돌아가는 원리를 익혀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해갖고 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어떻든 간에 어려운 문제, 내지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지문, 소재가 나온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선생님들조차도요, 그냥 읽는데 익숙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틀려요. 선생님들끼리 같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를테면 여러분 무슨 뭐
뭐 모의고사를 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앉아갖고 이제 각자 또 모의고사 뭐 해설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 선생님끼리 답이 달라. 그때 선생님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왜? 선생님이 잘나서가 아니야. 대한민국에 영어로 내공이 훌륭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같이 앉아있다가 선생님도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싶어. 그런 고수들 많습니다. 단 선생님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 모아놓고 아주 극한의 상황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0문제를 50분 안에 푸십시오. 했을 때 다 맞추지 못해도 다 풀지 못해도 시간 부족하니까. 그죠? 그 안에서 1등할 자신이 있어요. 오로지 영어를 가르치는 20년 동안. 선생님이 10살 때부터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올해 이제 30이 돼갔고요. 그죠? 20년 동안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했거든. 진짜 모든 문제 다 까갖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쉽게 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확한 답의 근거를 찾을 것인가 집중해왔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깐 쉬고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최대한 빨리 이제 요걸 갖다 보고요. 실전 형태의 문제에서 이제 이 교재 속에는 주제, 요지, 제목, 주장, 빈칸이 대체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순서나 무관한 문장이나 장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 갖다가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쭉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는 그냥 수능형 모의고사, 뒤쪽에서는 실제 사관학교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갖고 문제를 풀러 나가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은 사관학교 문제를 갖다 다 만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사관학교 컨셉으로 다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시중에 나온 것도 다 기출문제가 거의 대부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시중 걸 갖다 쓰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다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럴 겁니다. 자, 볼게요. 이 페이지 보시면요. 3번 있습니다. 3번. 3번도 역시 빈칸인데 빈칸 문장 봐봐. 네 번째 줄에 빈칸이 있고요. It was therefore important. important의 동그라미. 필자가 지입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중요합니다. For the viewer, 보는 사람이 뭐 하는 것이 라고 했고요. So as to facilitate, 용이하게 만들어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 내용물의 이해를. 그러니까 내용의 이해를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뭐 하는 게 중요하대. 맞아요? 자, 선택지 1번은 to imitate the actor's performance, 배우의 연기를 imitate, 모방하는 거죠. 2번은 learn about the play beforehand, 그 연극, 희곡에 대해서 미리 배워보는 거예요. 3번은 identify himself with인데 identify 뜻이 뭐죠? identify는 보통 우리가 신분 따위를 식별하다 내지는 어떤 문제 같은 걸 밝혀내다 이런 거 있잖아. 정체를 확인할 때 쓰는 게 identify인데, 자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야. 내가 경찰관인데 앞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뭐 달라 그래? 신분증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무전부터 때려? 옛날엔 다 무전으로 했어요. 무전으로 뭐 주민번호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확인 안 되는 경우에는 지문값이라고 해갖고요. 각각의 지문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 그래서 딱 보고 뭐 좌수 54,276 뭐 이런 식으로 54276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요새는 뭐 PDA가 다 있어갖고 다 그 자리에서 이제 확인하죠, 본인이. 근데 어쨌든간에 신분증을 받았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신분증이 조잡하게 위조된 게 아닌지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얼굴 비교해야죠. 신분증에 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진에 등장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경찰관이 신분증 내주십시오 했는데 선생님이 신분증을 내밀었어. 근데 거기 사진이 원빈이야. 그럼 경찰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래요. 그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근데 실은 어떤 간에 뭐 무슨 뭐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성형 수술한 사람들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더라? 무슨 그 딴 나라에 가서 이미그레이션 들어갔는데 여권 사진이 한 10년 된 사진이었어. 여권이 이제 그 당시 유효기 한 10년이니까 거의 다 끝나갈 때였거든. 근데 그 사이에 폭삭 늙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딱 보더니까 사진이랑 선생님 얼굴을 계속 쳐다보더라고. 비교하는 거죠. 그죠? 뭔가 이상해. 계속 쳐다보다가 나중에 이러고 넘기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신분증상의 사진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identify가 동일시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특히 A with B 구조를 취하는 경우에는 A와 B를 동일시하다 정도의 의미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identify himself 스스로를 with actors on the stage 무대 위의 배우들과 동일시해 라는 내용이 되겠죠. 4번은 to bridge the gap 갭은 틈이나 격차를 얘기하죠. between himself and the actors 그러니까 스스로와 배우들 사이의 어떤 틈 격차의 bridge 다리를 논대요. 그죠? 5번은 to create a distance from the action on the stage 무대 위에 있는 어떤 연기로부터 distance 거리를 만들어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이 중간쯤에 껴있으면 원칙적으로 뒷문장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장 봤더니까 this idea, 이 아이디어가 만들어졌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epic theater라는 개념으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 다음 which used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상당히 많은 타동사들이 강조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인 대상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죠? 생각해봐. 자, 야, 너 이 문제 수학 문제를 가지고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공식 써서. 무슨 공식? 공식 써서. 어때? 짜증나잖아. 무슨 공식을 썼어? 이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타동사들이 다 강조 표현이 됩니다. 자, 보자. 사용했는데 뭘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alienation의 밑줄. 뜻이 뭡니까? 우리 alien 하면은 보통 외계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근데 alien이 외계인뿐만 아니라 외부인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 alienate 하면은 동사가 돼서요. 그래서 뭐가 돼? 소외시키다. 우리가 아닌 남으로 만들어버리다 이런 뜻이야. 근데 거기에 ion 붙였으니까 뭐겠어요? 소외란 뜻이죠. 얘가 첫 번째 키워드 밑줄 쳤잖아. 첫 번째 키워드야. 소외야 소외. 자 소외라고 하는 것. 즉 너는 우리랑 달라 라고 거리를 두는 거죠.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몇 번이랑 몇 번이야? 4번이랑 5번에 뭐가 있어요? 4번에 gap, 5번에 distance가 있죠. 그지? 근데 alienation을 사용한다 그랬단 말이야. 4번은 정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갭에다 뭘 놓은대? bridge, 다리를 놔버리면 갭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반대 방향이죠. 정답 몇 번? 5번. 끝. 문제 출제 원리가 이거라고. 이걸 확인해서 출제진들이 그걸 보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빈칸 아무 데나 뚫는 게 아니라고요. 그지? 그러면 출제진들이 어떻게 출제하는지 알면은 답 찾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거죠. 연습만 되면요. 자, 추가해볼까? 선생님, 근데요, 저는 그 순간 alienation 보고 그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 다른 답인 것도 있을 거야. 그 다음 보니까 as a strategy 동그라미. 좀 전에 way에 동그라미 쳤죠? 맞아요? 수단이나 방법은 다 강조가 된다. 전략도 방법이잖아. 강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전략이에요? prevent 밑줄, identification 밑줄. 아, 두 번째 답인 거야. 두 번째, prevent, 막는데, 예방한데. 무엇을? identification. 지금 identify가 동일시하다는 뜻이었으니까 identification 뭐겠어요? 동일시를 막아버리는 거야. 너랑 나랑 같아 라는 걸 막아버리는 거니까 alienation, 소외와 똑같죠. 거리두기가 똑같죠. 그죠? 맞아요? 자, 여기서도 못 잡을 수 있잖아. 또 있어. 그래서 어떻든 동일시 of the public, 대중들의 with the figures of the drama, 극중의 인물과의 동일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서 소외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못 잡았어. 그럼 그 다음 문장 넘어가. 그 다음 문장 넘어오니까 산재에 있는 나레이션과 커멘트 같은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The viewers are invited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우리 이제 요거 프리뷰 마치면은 해야 되는 게 어법이니까 어법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아예 패턴화돼서 등장하는 어떤 그런 구문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tell,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아예 교과서에 want, ask, tell 한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쓴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영어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지? 물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던 어떤 그런 영문법 학자, 원어민 영문법 학자의 글 중에서는 13형식으로 구분해 놓은 것도 있어요. 영어의 문장을 갖다 5형식으로 구분했을 때 뭔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13형식으로 구분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훌륭해. 이제까지 찜찜했던 게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죠?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5형식조차도 헷갈려 하는데 13형식을 어떻게 가르칠 거야? 그지? 쓸모는 없는 거야. 연구의 목적인 것 뿐이지. 그지?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5형식을 배우는데 5형식의 제일 첫 번째 1형식이 뭐예요?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문장은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돼. 보통 우리가 비유할 때 주어를 사람의 머리에다 비유하고요. 동사를 사람의 몸뚱아리 내지는 척추에다 비유합니다. 그지? 그러면 주어가 더 중요할까? 동사가 더 중요할까? 어린이 여러분, 주어가 더 중요할까요? 동사가 더 중요할까요? 주어는 없어도 문장 성립 가능하죠. 명령문 같은 경우 있잖아. you 생략되니까. 실제 예전에 해외 토픽이 나왔던 건데요. 닭 머리를 쳤대. 본 적 있죠? 닭 머리 쳤고 머리 날라갔어. 눈, 코, 입 없어. 그지? 근데 목 밑에만 남아있는 닭이 뭐 몇 달을 살았다고 하잖아. 그래서 주인이 쳐놓고는 얘가 살아있으니까 거기다 모이 넣어주고 막 목구멍에다가 물 넣어주고 이러면서 뭐 어디 가서 전시도 하고 막 했대. 그러다가 뭐 어이없이 뭐 딴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치? 즉 생명은 척추만 있어도 이 뒤쪽에 있는 연수라고 하나요? 이 뒤쪽 뒷목 그 간뇌랑 이런 부분 있잖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부분. 요 부분만 남기고 이게 없어져도 살 수는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떻든 동사는 문장의 기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이 없으면 집이 서지 않아. 설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보다는 동사가 더 중요해. 그래서 문장 안에서 가장 강력한 폭군이 동사야. 근데 내가 동사라고 딱 뻐기고 앉아있는데 다른 동사가 슬금슬금 오더니 형, 저도 동사하러 왔어요. 기분 좋아, 나빠? 나쁘거든. 그러니까 한 대 쥐어 박아요. 쥐어 박았다니까 머리에서 혹이 투 하고 나는 거야. 어린이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영어의 대원칙상, 대원칙이야. 그죠? 예외도 많겠죠? 영어의 대원칙상 한 문장 안에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돼. 물론 접속사가 붙어서 문장이 여러 개면 상관없죠? 그지? 한 문장 안에 동사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 동사에 다른 동사가 또 끼어들게 되면은 한 문장인 이상 두 번째 동사는 항상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want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게 되면은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투부정사를 왜 쓸까? 왜 to일까 하필이면? 원래 영어의 역사상 아주 옛날에 to는요 조동사였다고 합니다. to가 조동사야. 조동사니까 어때요?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될 거 아니야.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것처럼, can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 거야. 맞아요? 오케이? 단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의 경우는 뭐라고 배웠어? 뒤에 동사 원형만 쓴다. to를 뺀 부정사, 원형 부정사를 쓴다고 배웠단 말이야. 왜? to 부정사의 to, 이게 조동사였던 시절에 얘가 의지나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 근데 사역 동사는 강제로 시키는 거거든. 목적어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으니까 to를 못 쓰는 거야. 지각동사는 현재 발생한 일을 인지했다는 얘기거든. 미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to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형식 형태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 경우에 자, 말하는 사람 내지는 주어 입장에서는 목적어가 투부정사라는 행위를 해주기를 원하거나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로 말하거나 조언하겠죠. 맞아요? 따라서 결국 핵심은 그 투부정사라는 행위야. 그래서 오형식 문형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는 뭐 투부정사, 동사 원형 아니면 ing, pp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 목적격 보호 자체가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보자. 지금 invite에 동그라미 쳤잖아. 그죠? 그러면 invite란 동사는 invite 목적어 투부정사였겠죠.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라는 행위를 해달라고 초대하는 거야. 끌어들이는 거야. 맞아요?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서 주어가 된다면 그지? invite가 be invited라는 수동태가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그리고 투부정사는 그 자리에 그냥 내려올 거라 이거야. 근데 애초에 오형식이었을 때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이 투부정사는 행위가 관건이었을 거 아니야. 핵심 소재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수동태로 바꿨다고 해서 바뀌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동태 be invited가 되더라도 뒤에 투부정사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에 뭐 나왔습니까? are invited. 그 다음 뭐 나왔어요? to take a step back. 맞나요? 아, 세 번째 근거가 뭐예요? take a step. 한 발자국 back.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맞습니까? To take a step back from the performance. 그 연기로부터, 무대에서 일어나는 연기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죠. 아, 결국은 소외를 시키건 또는 동일시를 막건 한 발 물러서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gap 내지는 뭐야? distance, 거리라는 거야. 이 gap과 distance가 둘 다 답의 근거가 되는데 4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ridge가 있기 때문에 갭에 다리를 놓게 되면 오히려 다리가 연결되는 거죠. 틈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되지 못하고요. distance, create distance는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 된 것이다. 그렇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요. 독해 파트를 수업할 때는 T라고 쓰는 게 있을 겁니다. 판사할 때 T하고 쓰는 게 있을 거야. 그죠? 이런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토픽이에요. 토픽. 특히 빈출되는 소재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수능과 사관학교 시험을 통틀어서 이 소재가 한 10번 등장했어. 아, 10번 등장했으니까 이제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야? 아니라고요. 10번 등장했으면 앞으로도 10번 이상 또 등장할 소재라는 거죠. 빈출 소재를 갖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빈출 소재 정리와 그 다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을 갖다가 마음껏 활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독해는 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경 지식이 적용이 돼요. 근데 내 배경 지식을 아무런 답 근거에 대한 확인 없이 그냥 써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부를 좀 했다는 상위권들이 많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은 기존에 문학에 대한 또는 영화에 대한 또는 뭐 연극에 대한 그러한 소재들이 뭘 얘기했었냐면은 감동을 배가시키는 장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야. 감동 배가를 시키려면요, 내가 그 사람과 극중의 인물과 동일한 감정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20대로서 20대 청년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스토리가 있고요. 80대 노인들의 어떤 애환을 다루고 있는 스토리가 있다면 어디에 더 공감이 가? 20대 이야기에 더 공감이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 감상이 됐던 영화 감상이 됐던 연극 감상이 됐건 감상의 주 포인트가 동일시다 라고 생각해왔던 친구들이 딱 보자마자 이건 정답 3번이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근거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뭐 이를테면은 이러한 어떤 창작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감 쪽에 가게 되면 불신의 자발적 중지 뭐 이런 어떤 이론들이 등장해요.
계속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얘는 애초에 연극이라는 걸 갖다가 교훈적 목적으로 쓰기 원했기 때문에 동일시하고 감동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객관적 시각에서 봐라. 그래서 거리를 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반대인데 그걸 갖다가 캐치하지 못하면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방향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 근거 확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4번의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이제 주장인데 지금 이제 1, 2, 3번이 빈칸이었고요. 자, 주제, 요지, 제목, 주장입니다.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 주장이 가장 기본적인 메인 아이디어 추론 문제죠. 오케이? 얘도 한 뭐 총 합쳐갖고 8문제 이 정도 나올 거야. 그지? 자,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원칙은요. 무조건 선택지부터 본다. 선생님, 저는요. 선택지부터 봤더니까 기억도 안 나고요. 기억 안 나니까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라는 거야. 그리고 선택지를 먼저 본 이유가 선택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걸 갖다가 1, 2, 3, 4를 다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선택지를 먼저 본 입장에서 선택지 안에서 키워드를 잡는 거야. 그지? 그리고 본문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하면서 매칭을 찾아내고 맞지 않는 걸 소거하십시오라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방향성을 잡기 위한 거야.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원칙은요. 첫 두 문장과 끝 한 문장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첫 두 문장과 끝 한 문장을 먼저 보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이 키스트레인이라는 어떤 그런 커리를 갖다 처음 세웠던 게 2000년대, 2010년 정도 어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죠?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원래 이제 수능이 초창기에 되게 쉬웠어. 수능이 94학년이니까 1993년도에 처음 수능이 실시가 됐는데 그때 수능은 되게 쉬웠어요. 선생님도 수능을 봤고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이제 뭐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많아져 갖고 30살 됐으니까. 그죠? 뭐 그렇다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30살 이렇게. 어떤 간에 그 당시에 그 선생님도 수능을 봤던 세대고 수능을 봤을 때 수능 당일날 문제를 풀고 OMR 작성 다 하고 잤어요. 잤는데 감독관이 와서 깨워. 첫 마디가 뭐냐면 네 인생이야. 포기하지 마. 나는 선생님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고 1, 2, 3 다 합치고 그래서 수능, 그 다음에 학교 내신, 영어 시험은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거든. 단 한 문제도. 수능 날도 그냥 다 보고 이거 내가 정답이네 하고 잤어. 근데 포기하지 말래. 근데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제가 영어 좀 하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 이제 예 하고 이제 보는 척하다가 이렇게 받치고 잤죠 나중에. 보통 한 30분씩은 잤어 못해도. 근데 그게 선생님이 잘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잘난 건 전혀 없어요. 영어 내공 높으신 분 많다고. 생긴 거 말고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그 당시 수능이 쉬웠던 이유는 대학마다 본고사를 봤기 때문이에요. 대학별 고사. 학교마다 어차피 수학, 영어를 갖다 따로 출제하고 시험을 보니까 수능이 굳이 어려울 필요 없거든.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산불 정책이 실시되면서 대학별 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처음엔 편법으로 논술에 영어 논술을 집어넣었죠. 논술인데 영어 지문이 들어가 있어. 영어 지문 이만큼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영어 실력을 보는 거야. 이제 또는 간혹 가다가 논술의 답 중에서 몇 개는 단답형으로 영어를 쓰십시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것도 못되게 막아버리니까 그럼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신입생 선발할 때 뭔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으로서 수능의 영어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요. 대충 한 2000년대 중반 거의 뭐 후반전 2007년 이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요. 자, 주제나 제목이야 첫 문장 읽어 끝. 요지나 주장이야 끝 문장 읽어 끝. 요지 주장이야 끝 문장을 해석하면 정답이야. 그게 문제냐? 그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했었다고. 그죠? 근데 그 이후부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리딩 스킬이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 빈칸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빈칸을 갖다 다 까봤어요.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인 경우에 답의 근거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빈칸이 두 번째 문장인 경우 어디에 위치하는가?
주제 제목, 어디에 답의 근거가 위치하는 걸 다 찾아봤다는 거죠. 그 결과 가장 빠르게 찾는 방식이 주제, 요지, 제목, 주장, 메인 아이디어 추론의 경우엔 첫 두 문장과 끝 한 문장을 먼저 보는 거다 이거지. 뭐 어떻든 두 가지식일 수도 있고 미가식일 수도 있고 양과식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단 첫 두 문장과 끝 한 문장에서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모르겠으면 더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 언급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첫 두 문장이라고 한 거야. 첫 세 문장 하면 좀 많아지잖아. 첫 두 문장을 읽어서 두 문장 끝에 마침표를 딱 찍었을 때 옆에 역접이 붙어 있어. 그럼 세 번째 문장 봐야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게 원칙입니다.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얘도 뭐 일단 예시 문제니까 되게 쉬워요. 1번은 제일 중요한 게 합당한 형량이겠죠. 그지? 2번은 낯선 사람 조심이야. 여행이고요. 3번은 타인의 도움 받기예요. 4번은 가족과 많은 시간이고요. 5번은 공경에 찬 사람 지나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첫 문장 nowadays의 동그라미 그리고 people의 동그라미. 자, 이건 이제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some people, many people의 구조가 등장하는 경우에 또는 people, 사람들 또는 they, 그들 또는 we, 우리 또는 복수의 사람들이 특히 전반부에 등장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은 대체로 뭐일 수 있다? 현황의 제시일 수 있다. 리딩 스킬을 강의하는 선생님들 보통 이걸 갖다가 통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통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적절치 못한 용어야. 그래서 선생님이 현황이라고 얘기해요. 현황. 그러면 이런 현황 제시가 등장하게 되면은 뒤쪽에서 흔히들 역접이나 전환의 연결어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내용상 비판이나 반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첫 문장 현황 제시만 봐도 글의 방향이 대충 어떻게 했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게다가 플러스에서 이러한 주어에다가 플러스 believe, 믿어요, think, 생각해요, guess, 추정합니다, assume, 가정해요 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 또는 믿음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현황 제시라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아예 글의 메인 아이디어 자체가 myth, 잘못된 믿음이에요. misbelief, 잘못된 믿음입니다. misconception, 잘못된 생각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핵심어에 박혀 있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죠. 또는 오해입니다. misunderstanding 같은 거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봅시다. 자, nowadays는 요즘이니까 역시 현황 제시야. some people, many people뿐만 아니라 플러스 nowadays, 요즘, recently, 최근에, 또는 트렌드,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다 현황 제시라는 거지. 그지? 맞아요? 요즘 people, 사람들이 동그라미 are so absorbed in themselves. 스스로에게 매우 흡수돼 있어서, 즉 스스로의 삶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따라서 they will not go out of their way. 그들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밑줄, fellow citizens in danger, 밑줄. 위험에 처한 동료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가 문제로 제기됐다 쳐.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험에 처한 동료 시민들을 도와야 돼. 정답 몇 번? 5번이죠. 그럼 얘는
좀 전에 첫 두 문장 끝 한 문장 보라는데 첫 문장부터 벌써 현황제시 나왔거든. 가장 빠른 방법은 끝 문장 확인해봐. 제일 끝 문장 가요. Just remind yourself.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remind의 동그라미. 상기시키는 거니까 뭔가 중요하니까 상기시킬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 that the other person's shoe. 상대방의 shoe, 신발, 즉 입장이 can be on your foot. 당신의 발에 신겨질 수 있다. 상대방, 그 곤경에 처한 상대방이 당신이 될 수 있다. 같은 얘기 반복이죠? 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가운데 쭉 체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1번 Never reveal your weakness. 그러니까 당신의 약점을 절대로 드러내지 마 라고 얘기했고요. 2번 Negative comments are harmful.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논평, 부정적인 의견이 해롭다. 3번은 The risk of ambition without effort. 그러니까 노력 없는 야망의 위험성이지. 노력은 하지 않지만 야망은 커. 그러면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어. 4번은 The less confident are more successful. 자신감이 덜한 사람들이 보다 더 성공적입니다. 라고 했어요. 5번은 높은 자신감이 더 나은 성취로 이어져.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5개의 선택지를 보는데요. 앞으로 선생님 수업하면서 선택지에서 짝지을 수 있는 거 2가지 찾아봐. 뭐 1가지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선택지에서 짝지을 걸 물어보면요. 둘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첫째, 거의 비슷한데 키워드 하나만 서로 다른 거. 다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특정 단어만 좀 차이가 나는 거. 그지? 그걸 찾으라는 이유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야. 두 번째, 아예 방향성 자체가 반대인 거. 무조건 출제진들은요. 일단 정답 선택지를 갖다가 뭐 3번일 거야, 4번일 거야, 5번일 거야 확정시킨 다음에 주제, 요지, 제목, 주장이면 이걸 어떻게, 이 글을 어떻게 주제를 표시할 것인가, 요지를 표시할 것인가를 갖다가 쭉 고민해서 선택지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 나머지 4개의 오답 선택지를 만들어낼 때 일단 제일 먼저 반대 선택지부터 찍어. 선생님 그럼 너무 쉽지 않습니까? 반대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반대 방향을 답으로 찍는 경우가 많다니까. 특히 주제, 요지, 제목, 주장이 아니라 빈칸이라면 빈칸 자체에 있는 부정어를 못 봐. 이런 경우 있다고. 그래서 원래 가야 하는 방향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출제진들도 정답이 있으면 정답의 반대 방향의 선택지를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봐봐. 지금 4번과 5번 어때요? 지금 4번은 자신감이 덜한 사람들이 보다 더 성공한다죠. 5번은 높은 자신감이 더 나은 성취로 이어진다니까 방향이 어때? 방향이 반대죠. 맞아요? 그 반대 방향 2개 중에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야. 자, 그리고 첫 문장 봐요. Most people 또 동그라미. 대부분의 사람들. 현황지실 수 있죠. 게다가 most people get trapped. trap의 동그라미. trap은 뭐야? trap은 보통 덫이나 함정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get trapped 했으니까 함정에 갇혀 있어. 덫에 빠져 있어.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있어. 그럼 그 함정은 나쁜 걸 거 아니야. 그지? In their optimistic bias image. 낙관적 편향. 함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함정을 뭐라고 했냐면 optimistic bias. 편향이라고 했어. 낙관적인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어때야 돼? 비관적이어야 돼. 부정적이어야 돼. 그치? 자, 선택지를 다시 봅시다. 자, 1번은 약점이라는 게 부정적일 수 있죠. 근데 그 약점을 드러내지 말아요. 오히려 약점이 어떻다는 거야? 좋다는 얘기잖아. 맞아? 2번은 네거티브 코멘트. 부정적인 게 있긴 한데 그것이 해롭다니까 또 돼야 안 돼. 안 돼요. 3번 어때요? 야망 없는 노력 없는 야망은 지금 얘기했던 부정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4번, 5번에 high self confidence는 긍정인 거 아니야. 근데 4번에 뭐가 있어요? less confidence는 부정적인 거죠. 비관적인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구나. 부정적인 거, 비관적인 게 더 좋다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5번도 역시 빈출되는 소재야. 그래서 보시면은 첨장 다시 봐봐.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있다. 함정에, 낙관적 편향에. 따라서 they tend to listen to positive feedback. 긍정적인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경향이 있고요. tend죠.
현황 지시라고 했잖아. tend. 그 다음 ignore negative feedback. 부정적인 피드백을 갖다가 무시한 경향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비록 이것이 may help all the way 동그라미 치십시오. this는 낙관적 표현이거든. 비록 이것이 help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뒤에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것이 도움이 된대. 낙관성이 도움이 된대. 근데 비록이라고. 뒤에 무슨 얘기하겠니? 반대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주절을 봤더니 어디입니까? In any area of competence. 어떠한 능력의 영역에서건 네 번째 줄 achievement, 성취라는 것은 10%의 performance와 90%의 preparation, 준비입니다. 이제. 낙관적이면 준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문장 가볼까요? 첫 두 문장 끝 한 문장이니까 끝 문장 exceptional achievers, 이례적인 성취자들, 많은 걸 성취한 사람들이 항상 low levels of confidence, 낮은 수준의 자신감을 경험해요. 낮은 수준의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 높은 성취를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끝 문장도 같은 방향이죠? 그럼 끝났어. 4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읽어본 부분 표시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런 문제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거거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그럼 이거 실제로 지금 선생님이 말로 한참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연습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어. 이거 한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15초, 20초면 충분해요. 눈으로 풀면은. 아까 우리는 평균 50초를 잡았다고. 그리고 거기다 15분을 더했잖아. 그치? 근데 어떤 건 20초밖에 안 걸려. 그럼 어떤 건 50초에 1분에다가 시간을 더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시간 관리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주제입니다. 1번. What causes indecisiveness? decide가 결정하는 거고요. decisive가 결단력 있는 거고요. ness를 붙여갖고 명사를 만들어준 거니까 in 붙였으니까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indecisiveness는 보통 우유부단함. 그래서 무엇이 우유부단함을 야기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2번은 benefits of careful thinking가 주의 깊은 사고의 이점이야. 3번은 characteristics of decisive person, 결단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4번은 the confidence from profound knowledge가 심오한 지식으로부터 오게 되는 자신감이에요. 5번은 how to overcome the fear of being rejected,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첫 문장 봐. if가 나와 있습니다. if 동그라미. 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은 when 또는 if라는 접속사는요, 흔히들 예시나 예증을 이끄는 표현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예시나 예증일 수 있어.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hen이나 if에 동그라미 쳐서 강조 표현입니다 라고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2번 때문이에요. when과 if가 특정한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비가 안 오면 우리 놀러 가자 라고 했다고. 비가 안 온다면 놀러 가자요. 비가 온다면 놀러 가 안 놀러 가? 안 놀러 가겠죠. 비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소재가 될 거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if나 when이 동그라미가 될 수 있어요. 보자. If you're indecisive, 당신이 우유부단하는 가정한 거야. 당신이 만약 우유부단하다면, 그리고 plan to do someth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 우유부단함에서 뭔가를 좀 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즉 우유부단함을 갖다가 문제로 인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결심했다면 you can take immediate comfort, 당신이 즉각적인 comfort,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왜? 일반적으로 우유부단함이 나쁜 거니까. 그치? 근데 in the fact that, fact의 동그라미, 사실이죠. 사실. truth, fact,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fact 한 다음에 indecision, 우유부단함이 is not 동그라미, necessarily 동그라미 치십시오. 얘는 실질적으로 부분 부정인데, 부분 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잖아. not에서 끝나는 글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우유부담이 뭐가 아니야 했으면 실은 뭐야 라고 대안 제시해야 된다고. 그죠? 자, not necessarily. 그 다음 뭐 나왔습니까? due to의 동그라미. due to는 때문이다죠. 그죠? 자, 우유부단함이
뭐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을걸? 우유부단함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 아니래. 그럼 뒤에서 진짜 원인이 뭔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무엇이 우유부단함을 이야기했는가지. 볼까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두 번째 문장. On the contrary가 아까 얘기했던 벗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와는 대조적으로. 즉 우유부단함이 지금 나왔던 것이 ignorance, 무지나 slow thinking, 느린 사고의 탓이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다음에 is often thinking of so many things and consideration of so many doubt 했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생각하고 너무 많은 어떤 의심들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대안 지시로서 실제로 우유부단함은 이것 때문에 생겨나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이 맞다는 거야. 끝 문장 가볼게. 제일 끝 문장 보시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Your difficulty, 당신의 어려움이 maybe that you have acquired the habit of applying to multitude of unimportant things.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수 적용시키는 습관. 이것도 뭐야? 우유부단함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당신의 어려움이 아마도 대디할 거예요. 당신의 우유부단함. 첫 문장에 당신이 만약 우유부단하면 했잖아. 그죠? 그 문장에서 당신의 어려움은 했잖아. 그럼 뭐야? 우유부단함이라는 어려움이겠죠. 그것이 뭐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갖다가 한꺼번에 고려하는 문제라고 다시 한번 또 원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건너뛰십시오. 단, 주의할 것은 각자의 어떤 그런 현재 현황,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동안 영어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3월 한 달 동안에 적어도 한 9문 정도를 갖다 한 권 정도 끝내주는 건 좋아요. 구문 공부에서 해석 공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곧바로 성적으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아. 단 쉽게 말해서 어휘를 암기하고 구문 공부를 하는 것은 운동으로 치자면 체력 훈련이에요. 기초 체력, 기초 대사를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딩 스킬 적용시키고 그래머 스킬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실제로 유산소 운동이나 스킬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해봐. 내가 체력이 없어. 그럼 스킬만 갖고 할 수 있어?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영어의 기초 체력을 갖다 3월 한 달 동안 조금 보강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건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그냥 내가 3월 초보다 비교했을 때 3월 말쯤 됐는데 해석이 조금 더 원활해진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니까? 답 맞추기니까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역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빈칸을 먼저 보라고 했잖니. 이제 그 이유가 이제 7번에 있어요. 봅시다. A waiter who greeted customers with a question. 고객에게 인사를 하는 웨이터야. with a question, 질문을 가지고. 고객에게 질문 던지는 웨이터야. 그죠? What are we celebrate tonight?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뭘 기념합니까? 우리가 뭘 기념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생일 파티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웨이터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박수 치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웨이터야. 그죠? 근데 그 웨이터가 블랭크 할 것이다. Then waiters who didn't. 그렇지 않은 웨이터보다. 맞아요? 1번 got more orders. 더 많은 주문을 받게 돼. 2번 dined out more frequently. 보다 더 자주 외식을 해. dine out 했으니까. 그지? 3번은 was in a worse mood 했으니까 더 나쁜 분위기, 기분 속에 있게 돼. 4번은 음식을 보다 더 천천히 deliver, 가져다 줘. 5번은 consume more calories, 그러니까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 이거야. 자, 그리고 뒷문장 하나 남아있잖아. 뒷문장 봅시다. Therefore, 따라서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뒤쪽에서 얘기했지만 원인, 이유, 인과 결과는 다 강조가 돼요. 다시 언급할게요. If you treat dining, if의 동그라미. 좀 전에 if의 동그라미 치래며. 조건이래며. treat dining, 식사를 as a special occasion, special 밑줄, 특별한 경우라고 대하게 된다면, 즉 오늘 뭐 특별한 기념일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you're more likely to eat more 밑줄, 더 많이 처먹처먹한데. 정답 몇 번? 더 많이 먹는데 몇 번? 5번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왜? 5번은 뭐야?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거니까 제일 끝에 나왔던 키워드에 해당하는 it 뭐에 맞아. 근데 이거는 당신이 식사를 하는 당신의 입장이고요. 빈칸은 주어가 뭐였어? 웨이터였던 거죠. 내가 많이 처먹처먹 한다면 웨이터는 더 많은 주문을 받아줄 거 아니야 이거죠. 이해가십니까? 빈칸을 먼저 보는 이유가 이거다. 빈칸을 보면서 주어가 뭔지 또는 방향성이 어딘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거 쉬운데?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어. 왜 틀렸자고 보니까 병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맛보기로 봤고요. 아마 이 교재가 지금 전체 문제가 48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대충 한 24번 정도까지는 미리 풀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휘에 대한 것도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선행반 학생들이 봤던 그 고구마 교재 있습니다. 고난이도 고구마 마스터. 요거를 또 21번부터 볼 차례니까 그것도 조금 얹어갖고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